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는 김덕기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근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제 약간의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1년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과목별로 다 특성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 공부하셔야 될 것인지도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차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민법하고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학 개론. 2차는 전부 다 법이죠. 공포스럽다 그래서 이제 공법, 그리고 이제 공시법, 세법.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한 과목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수험서라는 거를 참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길게는 30년, 짧게도 한 20년, 10년 만에 공부하시다 보니까 일반 교양서적도 읽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데 수험서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 과목을 정리하시는 과정 중에 먼저 이질감을 없애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공통적인 거를 이제 첫 번째 스타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개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법학입니다. 다 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이 주로 나오는 법률적인 용어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처음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이 실정법을 통해서 이제 근거해서 문제를 나오다 보니까 용어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사실상 다른 과목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냥 민법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을 저는 민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상에서 나오는 많은 권리관계에 대한 논리를 해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 정리하시다 보면은 공시법, 공법, 중개사법에서 다 동일한 말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11월, 12월 적응 기간을 가지실 때는 1차 과목 중에 이제 민법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법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의 이제 근본 모태가 되는 학문은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인 용어하고 경제적인 용어가 매우 상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질적인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학개론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좀 2차적으로 1월 달부터 조금씩 기본서 나오면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제 용어에 대한 이제 낯설음을 그때 하셔도 되는데 이게 경제학인데 내용이 경제학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개론이라 그랬죠. 개론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잡학으로 다 다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부동산 학은 학이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견해 차이가 첨예한 부분들은 사실상 문제 내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그런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막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 보면은 야, 이런 문제는 옳은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사고가 이제 과거에 한번 나가지고 17회인가 18회 때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아마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유일한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 범위를 구체적인 목차를 세워준 것은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험서는 인력공단에서 제시해준 세부 목차에 의해서 책을 편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총 8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8개 파트가 골고루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골고루 나오지만은 8개 파트 중에
단순 암기 문제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의 특징은 단순 암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쓰는 용어들이 뭐고 이 용어들은 말장난이 들어갑니다 라는 걸로만 연습하시면은 다 맞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막판에 암기, 즉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해하고 해석하는 파트의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 새로운 형식의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단순 암기 파트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이 부동산학개론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맞는데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과목을 이제 다 법학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중기 업무를 하다가 걸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배양하기 위해서 법률 과목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학개론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 편입된 게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 사는 사람이고 공급, 생산하고 파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이제 또 중요한 파트가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수요와 공급 이론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4-5문제가 출제를 한다. 근데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와 공급이 연장선상으로 연결되는 파트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시장이라 그래, 시장.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이 이론이 나중에 시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은 시장 안에서 시장 스스로 어떤 문제 생긴 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치유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이거를 건드려 줘야 돼. 그러면은 누가 건드리냐? 시장을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예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책이라 그럽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이거를 부동산 정책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정책으로도 연결이 돼요.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가 5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주제가 정책론도 4-5문제가 출제를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책론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요 공급과 연관되는 테마가 평균적으로 한 40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40점. 그럼 40점 육박하는 점수가 나오면은 우리는 뭐죠? 안정적인 과락은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 극복하면은 안정적인 40점을 돌파하는데 우리는 40점 맞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몇 점 이상 나와야 돼? 60점 이상 나와야 돼.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경영학적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이제 경제학인데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비싸서 본인들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다 쏟아붓고도 부족해서 남의 돈을 대출받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사진 않아요. 따져봐야 돼. 내가 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내가 매입한 부동산으로부터 얼마 정도 현금이 유입되는지 그래서 들어갈 돈과 나올 돈을 서로 따져보는 파트가 나와요. 그게 투자 개념이야, 투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살 때 신중해야 돼요. 이게 투자론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올해는 8문제가 나왔어요. 20점 정도. 그래서 투자론까지 안정적으로 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한 60점 정도에 육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투자론까지 되시잖아. 웬만하면 다 맞히게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60점 맞고는 좀 불안해. 왜요? 민법이 60점이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이제 요거 투자론하고 형제간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부동산은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야, 은행. 그 은행에 이제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조달해줘. 이걸 대출이라 그러죠. 그 은행과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논하는 파트가 금융론이에요. 그래서 금융론이 한 4-5문제가 출제를 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70점 정도에 육박을 해요.
조금 부족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육박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문항수로는 이 금융론이나 그 투자론과 더불어서 많이 출제되는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있는데, 감정평가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요것만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7문제 중에 4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 7문제 중에 4문제만 맞으셔도 감정평가론은 성공하신 겁니다. 뭐 더 맞아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이제 7문제 중에 벌써 내년도에 감정평가 파트는 2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확정이 돼 있어요.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론은 나오는 데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세 군데예요. 이 세 군데를 다 포기하면요 5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수요 공급, 투자, 금융론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 목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별표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진취적인 마음으로 이제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항상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 파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동산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강한 부동산 학에서는 이해 위주로 나오는 세 군데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요거를 사실상 서포트해 주는 분야고, 요 내용들을 응용해 주는 분야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를 인식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그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목의 성격상 국가고시에 출제될 때 출제 유형상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부동산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보통 7문제 정도가 이제 기본 배당으로 나와 있고요. 올해는 8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라는 것도 그 나중에 이제 뭐 7, 8월 달 되면 학원에서는 뭐 문제 백선 해가서 계산 문제만 몰아쳐서 연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 푸시는 것은 아니고, 계산 문제 7문제 중에 여러분들 목표로 하실 것은 한 3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 3문제를 목표로 하는 배경은, 3문제는 그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데서 나오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쉽다는 부분은 더 이상 문제 유형이 진화가 안 되고 형식이 확정된 분야가 있어요. 그럼 3문제는 반드시 맞히시고, 그리고 이제 약 2문제 정도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리게 문제 유형이 구성이 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걸려서 틀리는 것보다 1초 만에 찍어서 맞히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들이 2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안 풀면 되고, 확실하게 3문제를 맞히시고, 이 3문제를 확실하게 맞히는 것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올해는 이제 문제를 보니까 8문제가 나왔는데 그 3번이 5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26회 때는 그 7문제가 나왔는데 4번이 5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오지선다니까, 계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20%가 황금문화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출제 많이 한 파트는 4번입니다. 작년에 4번이 많아서 4번이 한 27%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정답률이. 그 두 번째가 2번이야. 2번이 한 25%가 되고요. 그 3번이 이제 한 23%가 됐었는데, 올해 3번이 많아서 아마 2번, 3번, 4번이 비슷한 비중으로 문항수가 이제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4번이고요, 올해는 3번이야. 그럼 내년도는 몇 번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확률 통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7문제 중에 3문제를 확실하게 풀면은 이게 이제 3문제가 나머지 문제를 찍을 때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3문제를 풀었는데 그 한 문제는 뭐 그 드물게 1번의 정답이 찍혀져 있고, 그 푸신 2문제는 또 3문제 또 2문제는 2번의 정답이 찍혀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안 푼 5문제, 4문제는 몇 번을 찍어야 되냐? 3번 내지 4번을 몰아쳐서 찍으면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논리는 어떤 찍는 방법이라든지 테크닉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이 이제 내용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 문제에서 언급해 드린 이유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야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다 방법과 전략과 전술로서 해결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그 두드러진 특징인데, 최근 5년 동안에 들어온 특징인데, 공법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공법이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27회 때는 공법이 5문제가 나왔어요. 공법이 몇 차 과목이죠?
공법이 2차 과목이죠. 공법이 2차 과목인데 이 개론이다 보니까 잡다한 걸 많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요즘에 두드러진 특징이 2차 과목의 공법 문제가 학개론에 꼭 출제합니다. 한 2개가 평균에도 올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법 문제가 학개론에 5문제가 나온 거를 그 수험생분들은 기뻐했을까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이때 희비가 엇갈렸어요. 2차 과목 공법 내용이 학개론에 나오는 내용 수준을 보면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게 나왔을까?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제 시험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쉽던데요 그러더라고요. 5문제가 두루룩 연탄속으로 나왔는데 그 금방금방 답을 찾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는 힘들어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세요?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1차만 하신 분들. 2차를 전혀 건드려보지 못하신 분들은 5문제를 동시에 두루룩 연타석으로 틀리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5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1차만 하신 분들은 소외되게 만들었던 회차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도 5문제가 나오냐?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하자는 요지는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시면은 학개론에서는 최소 2문제는 그냥 보너스로 맞출 수가 있으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느끼실 거야. 내년도 시험장에서. 그래서 항상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그만큼 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고요. 이거는 이제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 내용이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수하고 이제 요약집 2가지를 가지고 내용을 이제 이론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업 내용은 쭉 진행이 되지만은 이거를 계속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궁금한 것을 계속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은 왕도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많은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는 이제 지금 1000문제가 넘어갔어요. 그 단순하게 1000문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1000문제 곱하기 우리는 몇 지선다죠? 5지선다야.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봐도 5000개 지문이 지금 돌파한 상태예요. 제가 5000개 지문을 다 세분화시켰어. 1회 때부터 올해 건 아직 정리를 안 했지만은 작년까지 5000개 지문을 다 분리해 봤어요. 근데 분리해 봤더니 지문에 나타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문은 30년 동안에 딱 한 번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중요한 지문이겠어요? 의미가 없는 지문이야. 어떤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 14번, 15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문은 뭐 어느 회차마다 어느 출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는 지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저희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쭉 나가는 자료는 보면은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꼭 중요한 지문을 계속 일정 패턴으로 구성한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습하시라고 심사숙고해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기출문제인데, 근데 기출문제 중에 보면은 같은 지문이 나오지만은 얘가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을 가만히 분석하다 보면 얘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도 존재합니다. 그걸 저희들은 또 대비해야 돼가지고 하나씩 분석해서 이거를 예상 문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하고 예상 문제 중에 중요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은 1000문제 이상을 연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십니다. 그 중요한 문제만 1000문제 이상 연습하시는데 그 중에 합격 점수에 해당되는 24개 지문이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와. 근데 잊어버려서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몫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내용들을 이 문제 드리는 거 가지고 계속 확인학습을 시험 때까지 계속 하시면은 원하는 점수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특히 일찍 시작하신 것만큼 분명히 합격할 확률이 높으시고, 만약에 11월 달 오늘 지금 3분 앉아 계시는데요.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수업해 본 적은. 3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못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꼭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분은 특별 관리 대상이 되시는 거야. 특별 관리 대상.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하시고 강사들의 존재 이유는 저희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부해드린 내용을 여러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강사들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신다는 말은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계속 메모하셔야 돼요. 요즘은 메모도 안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사진 찍으셔서 핸드폰 사진 찍으셔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받는 거는 저희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공부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강사들을 이용하는 식으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조력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 분 안 되시면은 저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특별 관리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빠지지만 않으시면 돼. 정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제 마무리로 처음에 11월, 12월은 민법만 하셔라.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참여하셔가지고 과목별로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적은 기간만 가지시면 돼요. 앉아 계시는 연습도 수업 과정입니다. 아마 2달 걸리실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게. 허리도 엄청나게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학계는 성질이 경제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경제학적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된 이제 부분들은 수요공급, 경제 기초죠. 수요공급하고 투자, 금융 세 군데에서 사실상 당락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테크닉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다 맞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의 성격상 이 분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꼭 나온다. 7, 8문제가. 근데 그 중에서 매번 쉽게 계산기가 필요 없이 푸는 문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3문제 확실하게 풀면은 이 3문제가 5문제를 풀 수 있는 통계적인 확률이 생긴다는 거. 그 찍는 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법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저희들은 이제 받아들여서 1, 2차를 같이 하시면은 학교로는 기본적인 2문제는 그냥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론은 기본서 한 권, 요약집 한 권만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돼. 노량진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책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딱 한 권. 작년에 공단기 책으로 한번 처음으로 강의해봤는데 기본서가 다른 책보다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기본서가. 그래서 이제 기본서 하나로 쭉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약집으로 아마 나오니까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회차 진행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거야. 세뇌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쫓아오시기만 하고 말씀드렸던 저를 잘 활용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OT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 경험칙으로도 아마 이제 내 걸로 만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수업 내용이 앞부분이 있죠.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